지난달 한 불청객의 방문 이후 매일 마음 졸이며 지내고 있다는 지혜 씨. 저희가 밖에 현수막을 좀 달아보려고 내려갔는데 무단횡단을 하면서 저기요 이러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뭐 현수막을 이렇게 재보더니 너 불법이다. 근데 벌금을 안 내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시작은 우연한 만남이었답니다. 가게 홍보물을 붙이려는 지혜 씨 일행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는데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안 가시고 뭐 필라테스가 뭐 하는 운동이냐면서 자기 운동을 필라테스는 안 했지만 다른 운동을 많이 했다. 팔뚝을 좀 만져봐라. 자기 뭐 80 몇 년생 싱글이다. 처음 보는 사이에 사적인 질문을 이어가다가 머쓱하게 돌아섰다는 남자.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저는 없었고 선생님들이 남아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가려는 찰나에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서성서성 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 가게 내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을 한 남자는 홍보를 도와주러 왔다는 황당한 얘기를 했답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들어보니까 사실 조금 겁을 먹었거든요. 부장님 안 계신다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자기 의심하지 말라 도와주러 온 거다. 직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간 남자. 스트레칭을 좀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턱걸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결국 필라테스 대표는 그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네, 여기 필라테스 대표인데요. 사장님. 저희 센터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턱걸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실수 많이 하시네. 네? 누구시죠? 경계 푸세요, 경찰관입니다. 부석 지구대 경장입니다. 자신이 경찰이랍니다. 당당히 소속을 밝힌 남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대표에게 돌연 화까지 냈는데요. 사장님, 저는요 현수막 달아줘 앞에 네. 그 가태로 나온다고 걱정해준 사람입니다. 네? 아니. 사장님 지금 나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고요? 분명 경찰 신분증까지 들고 있었지만 경찰 일하기엔 어딘가 수상해 보였다는 남자. 이 일대에서 남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남자가 숙박업소를 찾아온 건 지난달 25일 새벽 3시 무렵. 먼저 도착한 일행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안내실을 찾아온 남자는 애꿎은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부숴버립니다. 이때도 경찰 신분증을 메고 있었던 남자는 변상을 약속하고 떠난 뒤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데요. 남자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온 건 유흥가에서였습니다. 술집 가가지고 술값 계산 안 해놓고 술 달라 계산하면 못 준다 그러면 내가 경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빌리고 가게 미수하고 저희 가게는 500만 원 맞고요. 다른 가게 해도 제가 볼 때 한 2, 3천 원 깔렸을 거거든요. 230 정도 남았나? 지금 180만 남았어. 바빠서 내일 해준다 알고 보니까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경찰의 이름으로 무전 취식을 하고 다닌다는 남자. 결국 주변 상인들 사이에선 최 씨를 주의하라는 공지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크긴 넥스트처럼 그 목걸이 있잖아요. 근데 길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감이 안 나지나 선글라스 끼고 일단 오면 가방에서 수걸 꺼내고 차키 2개 꺼내고 막 짜가리 시계 꺼내고 난리 난다가. 밤낮 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며 외상으로 비싼 술을 마시고 명품을 과시했다는 최 씨. 자신의 SNS에 수시로 쇼핑하는 모습을 올리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경찰이라는 최 씨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우린 그가 근무한다는 지구대를 찾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SBS에서 나왔는데 최근에 그 경장님이라고 경찰을 같은 경찰이시고 정말이랍니다. 올해로 10년 차인 경장이 맞다는데요. 그렇다면 더 의아합니다. 최 씨는 왜 이해하기 힘든 횡포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 7일 새벽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술 잘 드시고 계시다가 쓰러졌어요. 깨웠는데 안 일어나셔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을 부르니까 갑자기 일어나신 거죠. 어김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일순간 고꾸라졌다는 최 씨. 잠시 뒤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벌떡 일어난 그는 다시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8만 원이니까
카드 2개를 주셨는데 둘 다 한도 초과가 나왔고 없다고 내일 줄게 팔찌 같은 거 들고 하시면서 이거 뭐 2,400만 원짜리니까 내 이거 맡기고 갈게. 믿기 힘든 얘기를 늘어놓는 사이 경찰이 출동하자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남자. 결국 최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는 SNS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모든 게 오해라는 최 씨. 우린 남자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돈 8만 원 내면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체포를 조심스럽게 바로 입원했습니다. 돈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거지로 묶어서 지금 부족하거든요. 제 얘기 듣지만 제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되고 경찰관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너무 억울해요. 경찰분들 무전 취식이나 주점에 가서 술을 왜 드신 거예요? 그건 한 수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 내가 한적 있는데 다 똥상수 다 갚았고 제일 큰 건 두 건이 있습니다. 헌법 4조제 347조 상대방을 비난하여 해당하는 이익이나 재물의 이득을 취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가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내일 준다. 천천히 돈을 갚고 있을 뿐 외상값도 기물 파손 비용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갚을 거란 겁니다. 왜 구속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최근에 대상주점에서 그 자리를 갔다가 제가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직위해제가 됐으면 아예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출동했던 당시 모 경단 저한테 꽂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무슨 요건 자체가 아니고요. 체포부터 불법 체포하는 거예요. 남자의 말이 사실일까? 우린 직위해제의 발단이 된 주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1인 2명이서 왔었는데 그때 뭐 연장하고 술 더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99만 원 됐을 거예요. 근데 막상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 안 된다, 경찰 불러라 하고 얼음통, 잔, 술병 있는 건 다 깼어요. 단순히 지인들과 술을 마신 정도가 아니었답니다. 행패도 그런 행패가 없었다는데요. 부탁입니다. 1일 신고해라. 가만히 무거운 거 줄게. 헌법 147조 무고죄. 마, 형장인데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게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가게 직원까지 폭행했다는 최 씨.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소업체 경리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가지고 바로 면접 보고 가게 됐었어요. 이제 본인이 대표라고 하고 나중에 자기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죠. 최 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청소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곳 직원들과도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 본인이 마셨던 술이라던가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그러니까 모든 설거지를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출근을 하면 그걸 시켜요, 그냥. 그리고 저희 월급이 10일이었는데 임금 안 주고 저희 연락을 다 씹으시고 하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한 거죠. 여기는 그 노동체입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저한테 전화를 왜 하시죠? 예, 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AI요, AI. 그는 어쩌다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부패 경찰이 됐을까요? 우린 그의 지인들을 만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괜찮았어요. 멀쩡했죠. 그냥 나서기 좋아하고 형인데 가오만 많은 그런 사람? 보통 경찰들은요 자기 직업 잘 안 밝히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애가 좀 변했더라고요. 8월 달부터 24시간을 약간 진짜 트루먼쇼 느낌으로 그냥 공유를 하는 거예요. 허세가 조금 있었지만 평범했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최 씨가 달라졌다는데요. 선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모습까지 하루 24시간 모든 일상을 주변에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운동을 진행하셔가지고. 남자는 왜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의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SNS에 뭐 이렇게 자꾸 올리세요? 제 얘기는요. 헌법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산다. 지금 내 감정, 내 손짓, 내 표정, 내 행동, 내 가치관 노래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SNS에는 분명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장면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경찰 있고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제가 최근에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 이 사람이 힘든 게 뭐가 있었을까? 어떤 게 힘드신 거예요, 선생님? 가족이 무너졌잖아요. 제 가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신과로 실어갖고 제가 살려고 자살하다가 자의적으로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돈, 시간, 내 명예보다요. 제 가족,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 돈에 어떠한 이유가 됩니까? 사람이나 내 가족이 어떠잖아요. 그렇다면 무전 취식과 중고차 매매 사기를 비롯한 최 씨의 행동이 모두 스트레스 때문일까? 우린 어렵게 최 씨와 이혼 소송 중인 그의 아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자책을 하면서 혹시 내가 저렇게까지 만든 건가? 질문을 수없이 저한테 했어요. 자기가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면 끝까지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죠. 결혼 전에 본인의 개인 채무가 1억 가까이 있었는데 조합원 내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그렇게 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채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부채 도토를 어릴 때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끊을 수가 없어요.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었답니다. 토박으로 빚에 허덕이면서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데요. 최 씨의 대학교 동창은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학회장 할 때도 횡령해갖고 탭이라 그러나? 그걸로 막 노름하고 그러다 막 걸려갖고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당당하기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과거에 좀 도박이나 이런 것도 도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게 도박이에요. 끝내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렸는데요. 근데 가장 최근에 제가 친구한테 사기를 받고 무슨 사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네? 저희도 한번 취재를 해볼게요. 그 친구는 사람이 없어요. 저 경찰서는 나도 상장 있죠. 30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당은 또 신원도 정확한데 구속이시고요. 올해 일단 적부심 신청하고 철창 안에 갇힌 경찰. 지금 그의 모습을 맡는 건 대체 누굴까요? 전문가는 한때 병원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는 최 씨의 지속적인 치료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충동성, 그리고 사고나 판단의 왜곡은 보여지거든요. 본인의 이제 충동성이나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을 때는 충동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기분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때는 타인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피해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며칠 전 해당 경찰서에서는 최 씨의 파면을 결정했고 그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또 재범이 위험수있고 환상을 못 오게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영장 발부 사유는 그래 내놨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갖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제 내려지겠죠. 오랫동안 최 씨를 지켜봤던 지인은 이 상황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는데요. 공부해서 경찰까지 됐는데 결혼도 하고 본인만 크게 문제없이 살았으면 이제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스스로 이제 박차고 나온 것 같아서 좀 가족도 이제 좀 등을 돌린 것 같고 도저히 이제 멈춰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도 이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10년 전 어쩌면 최 씨 역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인데 경찰의 이름으로 위태로운 질주를 이어가고 시구대 경장입니다. 경찰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남용했던 최 씨.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명예로워했던 그에겐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되고 경찰관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 너무 억울해요. 경찰서는 직책도 무서워가지고 해코지 할까봐. 그 사람 어쨌든 경찰로 공포심을 늘 가지고 있어요.